시험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원주지방환경팀 소속으로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연환경 해설사 김영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강의 어떤 강의인지 아시죠? 이 강의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남한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이 한강의 본류입니다. 여러분, 어떤 강이든 강은 처음 시작하는 발원지가 있습니다. 한강의 발원지는 바로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강의 발원지인 태백의 검룡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태백산은 이렇게 남북으로 높은 산이 솟아 있습니다. 그럼 이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는 태백산맥에 있는 대덕산과 금대봉의 사이 해발 900m 지점에 위치한 곳에서 매일 건기에는 2000톤 그리고 우기에는 4000톤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 강이 바로 한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룡소는 태백산맥이 이렇게 양쪽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에 검룡소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한강의 발원지죠. 그리고 요 산을 팔딱 뛰어넘으면 한강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낙동강의 발원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낙동강의 발원지는 바로 검룡소에서 태백산을 팔딱 뛰어넘으면 약 14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태백 시내에 있는 황지 연못이 바로 낙동강의 발원지입니다. 검룡소에서 발원한 한강이 어느 지역을 지나서 이곳 비내섬에 오는 데까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룡소에서 처음에 발원한 한강 물줄기는 처음에는 골지천이라는 하천 이름을 갖고 북쪽으로 흘러 내려가서 바로 여러분 정선 아우라지 들어보셨죠? 바로 그 래프팅 하는 정선 아우라지. 정선 아우라지가 이름이 왜 아우라지냐? 그 아우라지라는 뜻은 서로 어우르다, 어울린다라는 뜻으로 아우라지입니다. 바로 검룡소에서 발원한 한강 물줄기인 골지천과 강릉 왕산면 대길이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송천이 만나는 곳이 정선 아우라지인데 두 물이 송천과 골지천이 만나는 곳이라 그래서 정선 아우라지입니다. 정선 아우라지를 흘러서 두 물이 만나서 내려오다가 강원도 평창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 사이에 있는 우통수라는 곳에서 흘러내려오는 오대천과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천이 아니라 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우통수는 조선시대 지리서에 보면 우통수가 한강의 발원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와서 정밀 조사를 해본 결과 우통수보다 검룡소가 더 멀고 항시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것이다 해가지고 검룡소가 바로 한강의 발원지로 바뀐 이유입니다. 그래서 골지천과 오대천이 만나면 조양강이라는 이름, 즉 강이라는 별을 이마에 딱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조양강이 어떤 강이지? 네, 대부분 조양강이라고 말씀드리면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동강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해를 하십니다. 동강이 바로 조양강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조양강이라는 좋은 이름이 있는데 왜 동강이라고 부를까? 그럼 동강이라고 부르면은 혹시 서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또 품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서강이 있습니다. 서강은 바로 강원도 평창에서 흘러내려오는 평창강이 바로 서강입니다. 그 동강과 서강이 만나면 그때부터 한강입니다. 그럼 왜 동강, 서강이라고 하느냐?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이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 영월입니다. 그럼 영월의 동쪽을 싸고 흐른다 그래서 조양강을 동강, 그리고 영월의 서쪽을 감아 휘돌아온다고 해서 조양강을 서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동강과 서강이 만나면 그때 비로소 한강이 됩니다. 어디를 지나게 되느냐? 단양에 도착을 하면 물 가운데 봉우리가 3개가 솟아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보담 삼봉입니다. 보담 삼봉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삼봉이 유명해진 이유는 고려 말기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삼봉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 지은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삼봉을 지나서 흘러오는 물이 어디로 줬냐? 계속 흘러 어디로 냐면 이곳에서부터 20km 정도 떨어진 판금대에 이르게 됩니다. 판금대는 역시 두 물이 만나는 합수머리입니다. 단양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한강과 속리산에서 발원해서 흘러내려오는 달천, 달래강물이 합해지는 가운데에 판금대가 있는데, 판금대에는 두 가지의 역사가 스며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름다운 역사요, 또 한 가지는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는 가야, 삼국으로 형성되기 전 가야를 신라 진흥왕이 정복을 해서 신라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야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나라 3대 악성의 한 사람인 가야금 하면 떠오르는 이름 우륵선생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륵선생이 신라 진흥왕에게 청을 넣습니다. 저 북쪽 아름다운 고장 충주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륵선생이 충주에 터를 잡게 되고 판금대에서 5 제자를 키우면서 가야금을 연주했다 해서 판금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픈 역사는 1592년.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 4월
부산 동래포구와 부산포를 통해서 왜군이 우리나라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군이 세 개 방향으로 한양으로 진격을 하는데, 그때 조선 선조 임금님한테 신립 장군께서 청을 합니다. 저에게 군사를 내어주면 제가 충주에 가서 왜군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천 군대를 데리고 저 한금대 충주 평야 뻘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92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충주 전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8,000명 조선군은 왜군의 조총 앞에 무참히 조륙을 당하고, 신립 장군께서는 마지막에 신립 장군이 한금대 위 12대라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몸을 던져 한강에 투신해서 생을 마감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한금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금대를 흘러서 내려오는 물이 이곳 비내섬을 양쪽으로 휘감아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 비내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발원지인 검룡소는 해발 900m, 그리고 이곳 비내섬은 해발 100m입니다. 그럼 800m의 표고 차이를 물살이 흘러가는데, 경사면을 흐르는 여울과 잔잔하게 흐르는 소를 반복해서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 비내섬 주변이 한강의 마지막 여울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상류에서 떠내려오던 큰 돌, 자갈, 모든 것들이 떠내려오다가 이곳 비내섬 상류 위에 쪽에서부터 물이 잔잔해지기 시작하니까 무거운 것부터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내섬 상류에는 큰 강돌들이 퇴적되기 시작하고,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은 돌들이, 그리고 맨 마지막 이쪽 하류에는 고운 모래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섬, 즉 퇴적으로 인해 물 가운데 만들어진 섬이다 해서 하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물 가운데 있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비내섬은 길이가 2.1km, 폭은 가장 넓은 것이 560m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28만 평, 서울 여의도의 3분의 1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곳 비내섬이 왜 비내섬인지, 그리고 비내섬을 왜 충주시가 아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이유로 비내섬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는지를 여러분들께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